자,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이재명 의원을 기소했다라는 거 이제 다 들으셨죠? 예. 대선 그죠? 공소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렇게 기소를 발표했죠. 총 두 가지입니다. 예. 두 가지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는데 첫 번째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예, 고 김문기 씨 이분이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 무슨 무슨 청장 같은 걸 맡았을 거예요. 예,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중간에. 예,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허위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은 본 거죠. 그 발언을.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제3부 여기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사건과 일괄해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네요. 작년에 이제 그 국정감사 때 이제 했던 발언인데 이재명 의원 당시 경기도지사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용도 변경을 중간에 이제 성남시장일 때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좀 높은 건물도 좀 들어서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원래는 거기가 자연공원 부지였나? 아마 제가 이따 다시 기사 읽어드릴 텐데, 하여튼 뭐 녹지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주택도 개발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성남시가 뭐 특혜를 줘서 뭐 백현동을 개발했다 뭐 이런 이제 사건을 이제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그 식품 연구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원래 이제 거기 성남시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니까 그 땅 좀 팔게 해달라. 근데 이게 돈이 많이 이제 드니까 이제 땅을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이 팔아야 되거든. 근데 좀 비싼 값에 팔아야 이제 좋은 데로 이사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협조를 해달라는 취지로 계속 그 압력을 넣었나 봐요. 백현동 개발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느끼기로는 나 이걸 협박처럼 느꼈다. 그래서 내가 국토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지. 내가 무슨 뭐 특혜를 주려고 했냐. 난 그런 게 아니다. 이제 국정감사 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예. 당시 좀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건 조금 이따 자세하게 국정감사 때 그 발언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는 거죠. 김문기 이제 이분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 직책이 뭐였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이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죽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이게 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뭐 비밀을 알고 죽은 거 아니냐,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있었죠 대선 기간에. 근데 이재명 당시 후보가 김문기 잘 몰랐다. 성남시장 때는 잘 몰랐고 나중에 이제 경기도 지사가 되고 나서 좀 이것저것 묻느라고 좀 이제 잘 알게 됐는데 성남시장 때는 잘 몰랐다. 이제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SBS 뉴스에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검찰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김문기에 대해서 잘 알았던 정황들이 있다. 이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래요. 본 겁니다. 일단은 이재명 의원에게 뜻하지 않게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던 기소이기도 했어요. 설마 이런 거 갖고 기소할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뭐 팩트 체크 해드린 적도 없고 그렇게 중요한 검찰 수사라고 제가 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검찰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치사하게 기소를 한 거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재명을 가지고 기소를 했다라는 것에 이제 분노하셔서 이제 화가 나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검찰이 이재명 관련해서 정말 얼마나 이잡듯이 수사를 해왔습니까?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털었지만 이것밖에 없는 거야. 예. 이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별거 아닌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뇌물을 받고 뭐하고 온갖 뭐 특혜를 주고 뭐 배임이 뭘 했느니 어쨌든
이런 거 정도가 이제 나와야 이제 국민적인 이제 감정상 이재명에게 정책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재명 의원의 이제 발언, 뭐 거짓말이라기보단 약간의 이제 그 발언 과정 속에서 조금은 이제 부정확한 설명 또는 뭐 본인 입장에서 좀 과장했던 것들 또는 생략해버린 팩트들 이런 것들 가지고 무리해서 억지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검찰이 치사하고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저는 약간은 안도를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안도를 했다기보다 이재명 의원 쪽에서 안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털고 터는데 안 나오는구나 이놈들. 쌍방울도 털고 뭣도 하고 지금 온갖 것들 털고 있잖아요. 안 나온다라는 거야. 에게 겨우 이거 갖고 기소했어? 저는 오히려 이재명 의원 그 법률지원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건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근데도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 해석 못 하시는 이제 또 분들은 또 뭐 이재명 의원이 이제 뭐 난리 났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의외에 좀 이제 그 기소 혐의가 되면서 당황스러웠던 건 맞아요. 당황스러운 건 맞고 왜냐하면은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이게 100만 원 이상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이제 유죄가 나오면 이분이 이제 물론 대통령에 당선은 안 됐지만 이게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5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죠? 대통령 선거에 출마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정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의외로 이재명 대표가 큰 어떤 이제 정치적 위기를 이제 겪게 되는 건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유죄 판결 받기는 너무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입니다. 자, 검찰이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백현동 개발, 당신이 그냥 성남시장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그냥 한 거면서 무슨 뭐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국정감사 때 얘기해. 허위사실. 공표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일단 검찰이 밝히고 있죠. 윤옥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민일보 무슨 단독 보도
라고 나와서 여러분 깜짝 놀랐을 수도 있는데, 백현동 용도 상향 성남시가 기획 위반한 거다, 이런 증거가 나왔다. 이재명 측은 국토부가 요구했는데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 제기인 거죠. 아유, 보십시오. 이것도 그냥 엉터리 기사야. 거기 보면 보세요.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A씨가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과거 성남시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 가면서 4단계 용도 상향 배경에 대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준 주거 지역으로 이미 기획 위반을 해 놨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국토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는 이제 거짓말이다. 이제 국민일보는 그렇게 뭐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누구의 증언입니까? 그냥 성남시 내부 관계자가 아니라 그냥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정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성남시 공무원들로부터 그냥 전해 듣고 있는 거죠. 막 국토부가 막 협박하고 뭐 온갖 것들, 이런 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아주 뭐 그 당시에 이제 정무 라인, 성남시의 정무 라인 정도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나머지 이제 이 백현동 이 개발 관련해서 뭔가 이게 그 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어떻게 용도 변경되고 하는 거는 당연히 성남시가 이제 자체 지자체 권한이니까 거기서, 예, 기획하고 위반해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국토부의 그 어떤 요구를 안 받아들일 수는 없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죠? 예. 성남시도 되게 작은 규모의 지자체잖아요. 어떻게 이제 당시에 그 살벌한 이명박 정부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 대책을 가지고 기획하고 위반은 해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내 뜻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거를 놓고 이제 고민을 했을 수 있죠. 그죠? 겉으로는 성남시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제 로드맵을 놓고 양쪽에 이제, 그죠? 준비를 다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현동 개발 시행사업사 이 대표 A씨는 그냥 성남시 공무원의 얘기만 그냥 듣고 만 거야. 이 사람이 무슨 성남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뭐 핵심 최측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증언은 별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언론에서는 이렇게 막 보도하긴 좋지. 근데 재판정에 가면 이런 증언들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무게 중심이 떨어지는 증인인 거니까.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엔 이번엔 이제 성남시 직원이 나와. 성남시 직원이 나와서 여기 보면 이제 동아일보가, 국토부 협박, 이재명 백현동 발언은 사실과 달라. 허 기자가 성남시 공무원 아닌 사람이니까 괜찮다더니 이번에 성남시 공무원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제 분명히 또 이제 그런 반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보세요, 이 성남시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 자, 보십시오. 동아일보 보도인데, 검찰에 불려간 어떤 A씨가 있나 봐. 성남시 전직 공무원 A씨래요. 이거는 성남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지자체장으로 바뀌었죠. 이 성남시 쪽에 협조를 받았거나 아니면 검찰의 협조를 받아서 아무튼 이 검찰에 불려간 성남시 전직 공무원 A씨를 찾아낸 것 같아요. 2014년 6월까지 이 사람은 성남시 주거환경과에서 용도 변경 등 백현동 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래.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다음 보세요. 검찰은 A씨에게 실제로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압박을 받았는지 물었다.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조사에서 진술했냐면, 당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협박이나 압박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이 대표의 발언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아일보가 이 사람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검찰의 얘기나 성남시 쪽에 그냥 설명 대충 듣고 그냥 막 씨부린 거네. 본인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두 차례 국토부의 용도 변경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압박이나 협박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자, 이 사람 보세요.
2014년 6월까지 성남시 주거환경과 여기서 이거 담당했던 실무자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국토부가요. 에? 제발 좀 성남시 니네들 고집 부리지 말고 이거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뭐 같은 그때 공공기관의 이제 지방 이전 이런 것들을 막 추진하던 그 국가 어떤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남시에 있던 이 한국식품연구원을 이제 옮겨야 되니까 막 압력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그거를 그냥 옮겨가면 그냥 옮겨가세요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여기에 이제 한국식품연구원 이거죠. 이게 이제 이사를 가려면 이사 비용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팔아야 돼. 그죠? 이게 이제 2014년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아무튼 이제 국책 연구기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남시에서 이제 이사를 가려면 이제 돈이 필요한데 땅을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자연녹지 무슨 부지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싸게 팔릴 리가 없지.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줘야, 예. 야, 한국식품연구원 입장에서는 돈 많이 받아서 이사 비용 충분히 벌어가지고 이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을 그죠? 하는 용도 이거는 이재명 성남시의 개발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국토부의 사업,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땅값,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진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죠. 과정상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국토부가 자꾸 이런 공문을 보낸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국토부가 왜 튀어나와? 여러분 이상하셨을 텐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국토부가 성남시 니네 그 자체의 그 관할인 걸 알겠는데 용도 변경 빨리 해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지자체장이 용도 변경하는 거를 도대체 지들이 뭔데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만 콕 집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하라 마라 그죠? 압력을 넣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결고리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용도 변경을 빨리 해야만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사를 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사 비용 비싸게 하려면 땅을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요. 그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직 그 이제 성남시 공무원도 국토부가 이제 공문 보낸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원래 지자체장 정도의 권한이다. 예. 4단계 용도 상향은 성남시가 정한 방침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렇게 진술했다는데 이재명이 그런 방침을 갖고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식품연구원의 이사와 결부돼 가지고 그것을 이유로 이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찜찜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이재명 성남시장은 했겠죠. 그런데 자꾸 국토부에서 공문이 여러 차례 오는 거야.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한두 번 보낸 게 아니야. 그래서 2015년 1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계속 이거를 요청하는데 결국 이때 이제 성남시에서 결국은 통과를 시킵니다. 압력에 이제 떠밀렸다고 이제 이재명 시장은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고 그 식품연구원이 계속 좀 용도 변경 좀 해달라고 한 게 몇 번에 걸쳐서 한 거냐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세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봅시다. 이게 이제 정확한 팩트죠.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의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바꿔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모두 24차례나 보내요. 네.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국토부에서 계속 이렇게 푸시하는구나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도 걸린 거야. 이건 부당하게 민간 업체 영리 활동을 지원한 것이라서 실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이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식품연구원은 기관 이전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땅값을 이제 상승시키기 위해서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을 추진한 건데, 이제 와서 엉뚱하게 성남시가 이재명의 성남시가 뭐 주택 개발에 미쳐가지고 용도 변경해주고 이딴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시장의 이재명 지금 후보 의원의 이제 주장인데,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이재명 의원 말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가 이제 뭐 만났다, 이거는 국민일보군요. 동아일보가 만나서 만난 거 아니고 하여튼 뭐 검찰이 불러가지고 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사람은 심지어 2014년 6월까지만 근무했던 실무자야. 근데 용도 변경은 언제 이루어져? 2015년입니다. 예, 2015년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식품연구원이 국토부의 뒷배경을 얻어서 2015년부터 거의 1년간 24차례나 이 공문을 보낼 때는 아까 그 동아일보에 나왔던 이 사람은 근무도 안 했어, 성남시에. 그죠? 그러면은 동아일보는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이제 기사를 썼지만 성남시 직원마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재판에 가잖아요. 이 성남시 직원도 아마 증인으로 불려오겠죠. 그럼 판사가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당신은 2015년에는 성남시에 근무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식품연구원이 그렇게 24차례나 공문 보내고 이런 거 알고 있었나요? 그게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용도 변경 해달라고 24차례나 1년 사이에 그렇게 보내는 게, 그러면 거의 한 달에 2번씩이나 보낸 건데 그게 일상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그거를 뒷배가 국토부가 있구나, 국토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식품연구원이 이렇게 할 리가 없다,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판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중립적인 판사를 만약에 만난다면 이라는 물론 가정입니다만, 네, 예. 그래서 이 동아일보는 그냥 전 성남시 직원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뭐다? 이분은 용도 변경 막 협박이 이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가 2015년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은 2014년에까지만 근무하다 말았던 사람이다 라는 거. 그리고 그 2014년 말부터 2015년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런 공문들이 오고 한 달에 2번이나 보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년 내내 시달리게 한 거야, 이재명 성남시장. 근데 자체적으로 뭔가 계속 공문은 오니까 대책은 마련해야 되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거 백현동 부지 이거 용도 변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일단은 두 가지 가능성 다 열어두고 성남시에서 계획은 갖고 계세요. 한번 그 문서를 한번 만들어 놓읍시다,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에? 그래서 이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A씨, 국민일보가 만났다는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해해서 알고 있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해석해 드리니까 이 여러분이 깜짝 놀랐을 이 보도들이 얼마나 사실 별거 아닌지 아시겠죠? 예. 국토부 압박을 받아서 백현동 용도 변경을 했다라는 이재명의 주장. 공문에는 따를 의무 없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연합뉴스에 써 있는데, 그럼 당연히 국토부에서 그럼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지, 안 따르면 너네 죽어, 성남시 불이익 줄 거야, 뭐 이렇게 공문을 보내겠습니까?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실이 2일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혁신도시법 제44조 어쩌고저쩌고에 따른 것을 묻는 성남시 질의에 혁신도시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성남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저촉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으로 밝혀낸 해명과 다르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하는데, 공문에는 그럼 당연히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국토부가 그러면 이거 협박입니다, 말 잘 들으세요,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건 또 재판에 가면 별거 이게 또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의원에게 불리한 부분, 유리한 부분 다 검토하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국토부 성남시의 용도 변경 적극 협조 공문. 용도 변경, 그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두 번만 보내고 말았지만 국토교통부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식품연구원이 이거를 거의 한 달에 2번씩 계속 보내. 용도 변경 해주세요. 부지 매각해야 됩니다. 근데 근데 비싸게 팔아 먹어야 돼요. 제발 용도 변경 해주세요. 감사원이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러면서 문제 이렇게 실무자 징계하세요. 예, 이렇게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요구가 계속 1년 내내 있었던 거야.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당연히 이게 국토부가 뒷배가 있구나. 이거 협박이다. 이렇게 느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국토부가 물론 그거는 그냥 성남시 판단 사항임을 알린다라. 저기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겉으로는 그러면 이제 판사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의 당시 발언이 협박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정황도 있군요. 그러면 이거를 온전하게 그죠? 이거를 난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협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거겠냐. 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때 국정감사 때 문진석 의원이 이제 편들어 주려고 이렇게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경기도지사.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정부 방침은 뭐였냐면 똑같습니다. 이걸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가지고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가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기관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예, 왜냐면 그게 이제 분양 수익이 성남시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죠? 예. 성남시로 귀결되는 게 아닌 거잖아. 물론 식품연구원이 가져가는 거지만. 그래서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이용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거는 정말 협박을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협박으로 느낀 건지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다시 한번 뭐 재판 때 소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자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주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성남시가 공공기관 이전 부지 5곳이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2 제2 판교 테크노밸리로 개발을 했고 어떤 땡땡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형동 이 부분은 그냥 임대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마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종전 부동산 활용 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 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를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증거를 내놓으라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도 해준 거고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이 성남시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일단 공공식품연구원 여기에 부지니까
매각은 아무튼 거기서 하더라도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 조건의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 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거고 이거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제 판사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네. 검찰의 억지 기소가 판판이 다 깨질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이재명 의원이 이건 당연히 협박으로도 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허위사실 공표냐. 판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재명을 이제 기소한 혐의 두 번째. 요거.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성남시장 때 요 발언한 거 관련해서 이것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이 증거를 많이 찾았다 이런 식으로 설레발을 치고 있죠. 자 봅시다. 우리는 수사 다 했다. 혐의 입증 자신한다. 깜짝 놀라면 하죠. 뭐야 또 뭔가 검찰이 새로운 걸 밝혀냈어?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자 보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자 검찰은 지금 이제 일단 그 봅시다. 이재명 의원이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일단 그것부터 좀 잠깐 보죠.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5,500억을 대장동 때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이다라고 제가 기소가 된 일이 있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요. 업무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을 그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요? 네. 세부적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김문기 씨와 제가 당시 통화를 했는데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실하고 업무 처리도 잘하는 그런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검찰이 문제 삼는 발언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의 맥락을 잘 보세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문기 처장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았던 건 아니다. 그냥 공무원으로서 하위 공무원으로서 알고 있었는 몰랐다. 이 얘기로 보입니까? 지금 보세요. 이분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의원도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실하고 업무 처리도 잘하는 그런 직원으로 내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때 내가 이런저런 거를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일도 맡기고 해서 또 나중에 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물어봐야 되니까 이런 거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장 때도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성실하고 업무 처리도 잘하는 그런 직원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재명 의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주영진 씨가 이렇게 묻잖아요. 개인적으로 아셨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이 질문을 이렇게 한 거죠.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시장 재직 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안 게 아니라 하위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위 공무원으로서 알고 지냈던 거지 개인적으로 알았던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안다면 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시장은 중앙대 저랑 이제 선후배 관계이고 뭐 한겨레 있을 때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또 중앙대 또 어렵게 지내는 또 그 중앙대 이제 그 두산 그 재단에 맞서 싸운 어떤 그 노영수라는 후배가 있었어요. 제 후배가. 근데 걔가 그거 하다 학교를 잘려. 그래가지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이 친구를 변호해 주려다가 나중에 성남시장이 되면서 변호를 못 해버려. 그래서 노영수가 중간에 좀 붕 떠요. 그 어렵게 된 후배가. 그래서 나중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노영수라는 애 잘 지내냐, 허재영 기자 후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때 못 도와줘서 너무 미안했다. 언제 한번 불러가지고 성남시로 데리고 와라. 밥 사줄 테니까. 그러면서 제가 노영수를 데리고 가서 이재명 시장이랑 같이 밥 먹고 노영수 되게 굉장히 많이 위로해주고 이재명 시장이 그랬던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일화가 있는 것들은 개인적인 인연인 거죠. 왜냐하면 학교 선후배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이제 따로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이 뭐 개인적으로 따로 뭐 성남시장으로서 만나고 뭐하고 어쩌고 이런 게 있었다면 이렇게 대답을 안 했겠죠. 예? 예. 분명히 주영진 씨가 이렇게 묻잖아요. 개인적으로 아셨습니까? 아니요. 개인적으로 알았던 건 몰라.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냥 하위 직원으로 알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실하고 업무 처리도 잘하는 그런 직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완전히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원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재명 김문기 알았다. 왜냐면 그 당시에 야당이죠. 국민의힘은 막 이런 주장을 하는데 무슨 골프 같이 치고 뭐 이런 사진도 있고 어쩌고 뭐 이러면서 그런 주장을 해요. 자 보세요. 검찰은 뭔가 막 대단한 진술을 확보해낸 것처럼 얘기하는데 보세요. 김문기 씨가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도 하고 지침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재명 씨도 보고 받았다고 얘기하잖아. 예, 왜냐면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재판에 가면 별로 중요한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 시장은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내 하위 직원도 아니었고 내가 보고 체계도 아니었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남지. 안 그렇습니까? 자, 이 관계자는 시장실에서 김문기 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제1공단 사업 관련 대면 보고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당연히 그랬겠죠. 하위 직원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검찰은 뭐 이런 것도 확보하고 뭐 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판 가면 다 깨집니다. 이런 거. 고의성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죠. 그죠? 맞아요. 기자가 잘 분석한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 고의적으로 이거를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당연히 유죄가 나오겠지. 그래서 제가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를 녹취 전문을 제가 일부러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보세요. 주영진 기자는 개인적으로 아셨습니까? 아니요. 개인적으로는 몰랐고요. 다만 부하 직원으로서는 보고받고 이런 체계였습니다. 업무 파악을 잘하고 있었고요. 상당히 성실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고의성이 인정되겠습니까? 거짓말로. 아까 제가 그래서 왜 개인적으로 알았다라는 그거와 어떤 공무원의 어떤 관계로서 알고 지냈던 그 차이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재명 시장과 당시 제 중앙대 선후배 관계로서 에피소드를 일부러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거는 판사가 다 판단을 할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셨냐라고 물었으니까 당연히 시장 재직 때는 개인적으로는 몰랐고요라고 답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의원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겠고 판사는 이 말의 워딩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겠죠. 국민의힘은 출장 인증샷 나왔다 이렇게 하겠는데 출장 갔겠지. 어쩌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공직자로서 부하 직원으로서는 같이 이제 출장도 가고 뭣도 하고 했다. 이렇게 진술하는 거죠. 그 SBS 인터뷰 다음에 CBS 인터뷰에서 조금 정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 당시에 대해서 SBS 인터뷰에 대해서는 이때는 이제 김문기 씨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내 발언이 좀 와전된 것 같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몰랐다라는 어떤 취지였는데 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이제 기억에 남아 있을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직원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고 또 제가 재판 때 가장 잘 아는 재판 때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여러 차례 전화로 다 물어봤다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뭘 부인하겠나. 기억에 있냐 없냐보다는 그 당시 실무자라는 사실 또 그 업무를 맡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한 거다. 그 당시부터. 누군지 제가 제 전화번호부에 입력은 돼 있는데 그때 통화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연결이 안 된다. 저는 기억이 없다. 그래서 대장도 의혹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다. 알면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주영진 그 기자가 어떤 취지로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지 정확한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잘 못해가지고, 답변을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정확한 거는 그 사람이 당연히 거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인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직원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고 내가 약간 표현을 좀 와전되게 좀 한 측면은 있다. 근데 내가 정정한다. 이렇게 해서 CBS 인터뷰에서 다시 정정을 엄연히 합니다. 끝까지 몰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재판 때 다 판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혐의 입증 자신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녹취록 전문만 봐도 그냥 바로 해석이 저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영진 기자가 요런 그 수식어를 만약에 안 썼다면 요런 수식어를 안 썼다면 조금 판단이 애매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영진 씨가 분명히 이 수식어로 개인적으로 아셨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해명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셨나고 물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시장재직 때 알고 지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하위 직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팀장이었던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제 처장이 되는데 그건 승진한 이후인 거고 성남시장일 때는 이제 그냥 팀장급 정도라 그때 당시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잘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은 아니다. 나중에 근데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이것저것 묻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좀 물어보고 그랬던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이재명 의원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판사라면 이란 또 그 단서를 늘 붙여야 되지만 말이죠. 그리고 아무튼 다시 설명드리지만 SBS 인터뷰에 이어서 CBS 인터뷰에서 엄연히 다 정정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참작이 될 수밖에 없고